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부터 40개 기관 복지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보험공단 합동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복지연구 기관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복지연구 현지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그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사실 흔치 않은데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폐업이 될 수가 있어서 복지연구 사업장에서는 실제 많은 사례가 나오기는 힘들지만 최근 지정받은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런 기관이라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정받으신 그런 기관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셨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한번 언급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인 부담금 면제 및 감경. 복지연구 현지조사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크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 부담금 면제 및 감경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이유는 지역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뿌리 깊은 관행구로 남아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할인이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연구 기관들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복지연구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다 받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돈 적게 내니까 좋아하고,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연계기관에서는 알아서 우리 기관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알아서 영업을 해주니까 좋고,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보험공단에서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순수익에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부담금을 계속 안 받다가 현지조사로 인해서 복지연구 급여 정지 2개월에서 3개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개월, 3개월의 수익이 없으면 과태료와 이 벌금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방문요양이 본인 부담금을 받게 된 그 히스토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까지만 해도 방문요양에서 본인 부담금을 안 받으면서 영업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회계 기준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문제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 부담금을 받는, 그때 당시에 본인 부담을 받았던 기관들이 수급자에게 컴플레인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 관행적인 문제가 이어지자 현지조사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서 공단은 초강수로 인건비 지급 수준을 85%에서 87% 올려서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게 되면 운영이 아예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복지연구도 현지조사로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공단은 용구별 대여 및 판매 가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복지연구 현지조사가 아니더라도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서 지역 복지연구 사업장의 모임들을 좀 만드시고 활용해서 전체 기관 회의에서 본인 부담을 받지 않고는 영업하지 않는 약속과 그리고 방향 조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시장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본인 부담금은 기관에서 정당하게 받아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세 번째, 부당 청구. 실제 없는 어르신의 정보를 이용해서 청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이 내용을 영상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영상을 보시고서 고심할 정도면 부당 청구와 같은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부당 청구의 대부분은 수급자 계약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각지도 않게 부당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한도를 활용해서 용구를 구입하고 영업에 만약에 활용을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수급자나 보호자 이분들한테 전화 한 통만 해봐도 공단에서는 알 수 있는 문제고요. 실제로 이게 습관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습관이니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세요. 이 부당 청구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어르신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이 의료시설에 입소했을 때에는 15일에 한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때 침대 등은 시설 입소 시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요양원에 계실 때에는 복지용구에 대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재가해서 활용하는 거죠. 대여 용구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그 다음에 사용 연한, 변경에 따른 연장 보고, 증빙 서류들을 다 갖추셔야 되는데 우리 기관들은 서류에 굉장히 취약해요. 사실 근데 이 부당 청구에 대한 내용은 고시를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시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고시는 네이버 카페에 양이 너무 많으니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시에는 급여 제공 기록지, 별지, 관리하라는 서류들이 다 적혀 있어요. 이것들은 추후에 평가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자료들이니까 꼭 5년 이상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류들을 평가에서 말씀드린다고 평가에서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준비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준비하시는 김에 어차피 좀 있으면 평가잖아요. 현지 조사까지 해결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지 조사 확인 시에 문제가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번째, 재무회계 기준 및 위반. 복지용구 사업장 중에 기관과 대표자 개인 통장을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병설하고 있는 의료기기 사업장과 복지용구 사업장의 통장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를 특히 두 가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통장을 분리하고 영수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영수증만 관리하시면 되고요. 둘, 모든 복지용구 수입은 세입으로 계상하고 모든 세입은 통장 기준으로 사용하는 예산 총계자유 원칙을 따를 것. 모든 돈은 예산에 올려서 사용하는 거죠. 그 외에는 기본적인 회계 기준이 위반되지 않게끔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전문 위탁기관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꼭 저희 국회의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예산 추가 경정 예산, 결의 결산까지 처리하는 장교양 회계 전문 위탁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용구를 잘하는 기관을 활용하세요. 다섯 번째, 유인 및 알선 행위. 100기간 이상 복지용구 사업장을 상담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유인 및 알선 행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크게 문제될 만한 소지가 없지만 장교환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유인 및 알선 행위는 행한 사람이 모두 처벌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품이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수급자를 소개하거나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거대 업체와 이런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지부나 공단에서는 통상적인 시장의 흐름과 기관에서 일어나는 그런 흐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현지조사 5가지 유형을 꼭 기억하시고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틀린 것은 수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을 걸으면서 잘 준비한다면 지금과 같은 힘든 변화의 시기 이런 부분들 다 이겨내고 정리된 복지용구 시장은 대표님들의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처음 현지조사 평가 그리고 감독기관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들을 모르셔서 직접 우리 기관의 문제를 한번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를 만약에 찾으신다고 하면 복지용구 대상 현지조사 평가 진단 그리고 처방 서비스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네이버 카페에 공지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복지용구 기관들이 문제없이 바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